네, 저번 주에 드렸던 교과서 있죠. 네. 교과서. 계속 오늘은 10쪽 보도록 할게요. 네. 1-2단원 설날 아침에 라는 단원이고요. 학습 목표를 보면 말하는 이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게 1단원이다 보니까 이제 설날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좀 있으면 추석이죠 이제. 추석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추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시는 설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명절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설날에 이제 초점을 두고 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쪽 밑에 보면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자체의 내적 특성을 잘 파악하며 읽으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적 특성의 구성 요소인 말하는 이, 운율, 심상, 시어 등에 주목하며 시를 감상해 봅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설날 아침에라는 시를 볼 건데 이 시에 담긴 시어들의 의미를 보면서 또 화자의 마음가짐을 보면서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설날 아침에 김종길 시인의 시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라는 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예요. 지금부터 이 시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부터 볼게요.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또 오는 거지만 설날이면 추울 때죠. 한참 추울 때, 겨울. 이런 추위 속에 이제 한 해는 가고 또 다시 온대요. 여기서 지금 추위는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시어예요. 매번 시련이 다가오고 매번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되지만 그래도 해는 가고 또 다시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련이 찾아왔다가 갔다가 또 다시 찾아왔다가 갔다가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래요. 이제 그런대로 따스하게면 추위랑 좀 반대되는 의미겠죠. 얘는 추운 거고 얘는 따뜻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라는 건 괴로움을 인내하고 새해를 긍정적이고
이제 새해마다 추위가 반복되고 1년이 새로운 해가 계속 오면서 겨울도 계속 오고 추위도 계속 오는 것처럼 시련이 계속 찾아오지만 새해가 되었으니 좀 이런 괴로움을 참아보고 괴로움을 인내해보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새해를 맞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스하게라는 건 밑에 3면에서 밑에 3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쉬고 이제 강이 얼면 밑에까지 다 꽝꽝 오는 게 아니라 위에만 얼잖아요. 그 위에만 얼면 밑에서는 그 꽝꽝 온 물속에서도 밑에서 물고기들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파릇한 미나리 싹이 그러니까 이제 겨울 때부터 미나리 싹이 조금씩 돋아나면서 이제 봄이면 미나리가 이제 활짝 피죠. 이런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우리가 좀 새해를 따뜻하게 맞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운 겨울에도 고기는 이 얼음장들이 녹을 때를 꿈꾸면서 계속 숨을 쉬고 있고 미나리싹도 추운 겨울이지만 다시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물고기랑 이런 미나리싹처럼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져보자고 하고 있어요. 얼음이 녹는 봄 그리고 싹이 이제 트기 시작하는 봄을 꿈꾸는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는 좀 꿈을 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1년, 2년, 3년, 4년 1년에서 4년까지는 새해를 맞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좀 괴로움을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꿈 좀 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제 5연으로 가면 또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근데 술도 막 창고에 가득 쌓일 만큼 술이 아니고 국도 정말 막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국이 아니라 그냥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이 앞에 있거든. 앞에 있다면 그것만으로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하래요. 이런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은 이제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하래요. 이런 소박한 삶에서도 고마운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안분지족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안분지족의 뜻을 더 자세히 보면 제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아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실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이런 소박한 것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잖아요. 더 나보다 풍성하게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리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내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알면서 살아가자고 이제 화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참 이제 뭐 세상이 험난하다, 각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험난하고 각박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욕심을 내니까 우리가 더 지금의 삶보다 더 좋은 것을 계속 욕심내고 하니까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이 험난하고 각박해도 지금의 삶에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살만한 곳이다라는 걸 알고 안분지적 정신을 가지고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이제 새해니까 한 살 더 먹잖아요.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내가 좀 더 이제 나의 삶에 고마울 줄 알고 좀 더 착하고 슬기롭게 살아가자라고 다짐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5년, 6년, 7년, 8년인데 5년부터 8년까지는 새해 아침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9년에서 11년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여기서 추위는 아까 이제 1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면서 계속 한 해는 또 가고 또 그 시련이 찾아올 걸 뻔히 알면서도 한 해가 또 다시 온대요. 하지만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이제 애기들 처음에 태어나면 이빨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처음 이제 뭐 앞니부터 나는 애기도 있고 아랫니부터 나는 애기도 있고 이제 이빨이 이게 흰색 조그맣게만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애기 이빨 난다고 막 기뻐하죠. 이제 애기 크고 있다. 애기가 이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거를 기뻐하고 그 이빨 보면 약간 반갑잖아요. 이빨 났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린 것들의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이라는 거는 그 성장의 기쁨과 내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제 반가움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시련은 찾아오겠지만 그 시련 덕분에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반가워하자.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자. 라고 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9년에서 11년까지는 또 다시 새해를 맞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를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고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맞이하자라는 게 이제 주제인 시였어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쪽에 보면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설날 아침에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를 찾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추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예요. 그리고 이 추위랑 비슷한 얼음장.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들이에요. 교과서 1번 밑에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의미하는 시어들은 추위,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보면 희망을 의미하는 시어들을 찾아보자고 하는데요. 희망을 의미하는 시어들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모를 쳐볼게요. 얼음장 밑에서도 이제 숨 쉬고 있는 이 고기. 그리고 겨울에도 이제 피고 있는 미나리 싹.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징표가 되는 고운 이빨. 이제 얘네들이 희망을 의미하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의 소박함이 드러나는 시어를 찾아볼 건데요.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이 한 잔 술, 그리고 한 그릇 국. 이 두 시어가 말하는 이 화자의 소박함을 드러내는 시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25쪽 배려하며 말하기라는 글 2장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다 읽어보셨죠? 한 번 더 제가 소리 내서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하며 말하기라는 글이었어요. 배려하며 말하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말 자체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나 언어 습관, 문화 등과 함께 섞여 상황마다 미묘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신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빈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배려하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배려하는 말하기로 느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배려하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예시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상대방 말에 맞장구 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시 상황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민이는 오늘 기분이 몹시 안 좋다.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에게 이만저만 실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민과 후배 1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기 혼자만 하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는 거야.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 야, 사정은 무슨 사정이 있겠어? 자기 혼자 잘해보려고 그런 거겠지. 나이 버린 것이 말이야. 그래도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야, 그게 아니지. 그런데 너 자꾸 이럴 거야? 도대체 왜 그 사람 편만 드는 거야? 직장을 넘겨보면 이제 이때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후배 E가 상민에게 말을 해준다고 해요. 이제 후배 E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좀 심했네요. 저 같아도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대화의 후배 E는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후배 E는 아주 예의 바르고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모범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배 E의 태도는 상민이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상민이는 직장 동료 때문에 화가 난 상태인데 후배 E는, 그러니까 이제 후배 E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 직장 동료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뭐 사정이 없었다고 해도 남을 함부로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긴 하죠. 하지만 이런 후배 E의 태도 때문에 상민은 더 화가 났습니다. 잔뜩 화가 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후배 일과 같은 객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후배 E처럼 일단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이미 생각의 균형을 잃고 있으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원하는 상태이기보다는 상대방에게서 공감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엄청 화가 나면 이제 화가 난 걸 주변에 친한 사람한테 이제 털어놓기도 하죠.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난 상태로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얘기해 주는 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해결 방법, 아니면 이 상황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내 말에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화가 나 있다면 일단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그 의견에 동의해주고 맞장구를 쳐주자. 마음이 진정되고 난 후에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보다 지금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다. 공감해주면서 이제 맞장구부터 쳐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화가 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판단 좀 제대로 해주겠다고 상대방 화 더 돋구면서 얘기를 막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 감정에 공감을 해주면 그 상대방이 화가 좀 누그러지면 이제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먼저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는 상대방 탓하지 않기인데요. 또 예시가 나와 있어요. 금연을 시도한 남편은 금연 부작용으로 사소한 일에도 끓어오르는 신경질을 어쩌지 못하고 결국 출근 전에 아내에게 짜증을 마구 쏟아부었다. 저녁 때쯤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아내가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아침에 미안했다고 이제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의 대답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그래서 일찍 들어오겠다는 거야? 아니야. 2번 화난 말투로 미안한 줄 알면 됐어. 3번 비꼬듯이, 아니면 뭐 병 주고 약 주네. 4번 한탄스럽게 내 탓이지 뭐. 일단 1번, 2번, 3번, 4번 전부 옳은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1번 보면 1번 그래서 일찍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됐고 지금 그래서 일찍 들어오겠다는 거냐 아니냐는 거냐 내 질문에 대답이나 해라 하고 상대방의 의중을 받아들이기 멋쩍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의사가 별로 없을 때의 말하기예요. 난 너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2번은 일상적으로 아직 화난 것이 풀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줄 알면 됐어 하고 또 이제 화를 낸다라는 것은 아직 화가 안 풀렸다라는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3번 이제 비꼬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네. 아까는 그렇게 짜증 내더니 이제서야 사과하면 뭐하냐 하고 비꼬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기는 했지만 내 상한 감정을 좀 더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해서 오히려 싸움으로 발전하기 쉽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미안해 아침에는 미안해 하고 사과했는데 병조가 약주네 이러면 아니 그래도 이제 또 남편이 또 화를 내겠죠.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4번 이제 한탄스럽게 내 탓이지 뭐 하는 건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사과는 받아들여야겠지만 어쩐지 기분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전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사실 아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내도 기분이 상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남편과 이제 화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금단 현상 때문인 것 같더라.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화를 이제 남편이 나한테 짜증을 냈지만 어쨌든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짜증을 냈지만 그걸 사과했으면 너가 이런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남 탓을 하지 않는 거죠. 남 탓? 아내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너와 나 사이의 결함이 아니라 제3의 원인.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단 현상 때문에 금단 현상이 있으면 사람이 좀 예민해지잖아요. 이런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국면을 피하고 있어요. 즉 아내는 문제의 원인을 금단 현상으로 규정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게 된 남편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느낌을 주음으로써 약간 또 이제 공감하는 말하기도 한 것과 같이 남편이 더 이상 변명하거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게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짜증을 낸 것이 미안하면서도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 더 짜증을 내기도 해요. 이제 짜증을 내놓고 괜히 미안하니까 더 짜증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짜증냈네. 미안한데 또 이런 나한테 또 화가 나가지고 제대로 사과도 못하고 더 짜증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짜증을 낸 자신에게 화를 내 짜증의 정도가 점점 증폭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먼저 짜증을 낸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 짜증냈다고 쟤도 나한테 화나네? 나도 또 화나네? 그럼 또 화내고 저 사람 더 화내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말로 시작된 문제가 크게 번져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다. 부부간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어 크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서로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처한 문제보다는 한 사람에게 생긴 문제일 때 문제가 있는 쪽에서 상대방을 야속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짜증을 내기 쉽다. 둘 다 잘못해서 싸우는 거면 그래도 내 잘못도 있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위의 상황 같은 경우도 그냥 남편이 금단 현상 때문에 혼자 일방적으로 짜증을 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짜증 당한 사람은 더 화가 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혼자 저러네 하면서 상대방을 야속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짜증을 내기 쉬워요. 게다가 상대방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면 더 감정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한쪽이 화를 내면 한쪽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나도 알고 있으며 전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아님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어떨까? 이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그래 너한테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게 다 너의 문제는 아닐 거야 라고 이해를 해주자는 거죠. 물론 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문제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걸 진짜 다 남 탓을 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되니까 참아주는 사람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참아주면서 좀 이 사람의 감정을 어르고 달래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그것이 서로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배려에 말하기에는 관심 보이기, 고개 끄덕이기, 긍정적인 면에 초점 두기 등이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배려하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자고 하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옳은 게 뭐뭐일까요? 옳은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상대방 말에 맞장구 치자. 이거는 안 좋은 건데. 맞장구라는 건 이제 그래 너 말이 맞아 라고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좋은 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1번에 먼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번 상대방 탓하지 않기는. 그럼 이것도 좋은 거지. 그쵸. 3번 그 부정적인 면에 초점 두기는 맞을까요? 그건 나쁜 거지. 그쵸.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좋다라고 이제 글의 맨 마지막에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올바른 대화 예절을 생각하면서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이제 보기 안에서 찾아서 써보자고 하는데 상대방의 말에 이것을 보이고 수용적인 입장에서 이게 뭘까요? 관심을 보이는. 네 맞습니다. 1번 괄호에 들어갈 말은 관심이었어요.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오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반응을 보인다. 입장을 상대방 이제 그냥 가만히 공감. 네, 아니 가만히 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눈도 마주치고 응. 아 그래 그래 하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반응 보이기였어요. 한번 상대방이 이것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입장. 네 맞아요. 3번에 들어갈 말은 입장이었습니다. 너 4번은 공감이네. 네 그렇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또 검정고시 1번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한번 긴 글도 한번 좀 읽어보고 또 검정고시 1번 문제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배워봤으면